시작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김수영의 시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 한 편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책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제 나는 바라보마 해서 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25 전까지 그 해방 공간에 이분이 어떻게 시를 썼는가, 이분의 삶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의 핵심 용어가 이제 나는 바라보마입니다. 이제 나는 바라보마. 두 번째는 6.25 때부터 그 다음에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 지날 때 50년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셀프 롤란데스 휠이라고 니체의 용어라고 그랬죠. 그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그 다음에 3부는 55년 6월부터죠. 55년 6월. 그 마포구 구수동으로 이사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아까 얘기했던 식물시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농경을 하고 이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4부는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자인데 그림자도 없다고 그래요. 적이. 그 4.19 때 얘기인데요. 1960년 4월 16일부터 4.19 때부터 4월 19일부터 61년 5월 16일까지 했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 그 기간 동안 13개월 5.16 때까지 13개월 정도의 그 4.19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보면은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이 어디 있는지 그림자도 없다 그래. 시 제목이 그림자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본체가 없다는 얘기죠. 적이라는 게 본체가 없어요. 진짜 이 나라를 민주화시키고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5부는 아프지 않을 때까지 걷자.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프지 않을 때까지 걷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다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5.16부터 1968년이죠. 6월 16일 그 한일 국교 정상화 그 기간 동안 돌아가신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매 시간마다 한 편 내지 두 편을 얘기할 텐데 오늘 두 편을 얘기할 겁니다. 채소박가에서 한번 저랑 시 낭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는 김수영이 쓴 시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혹시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김수영 채소박 이렇게 치면 쫙 나와요. 채소박가에서 제가 제목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그것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격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채소밭이에요. 채소밭이 이렇게 고랑이 있잖아요. 고랑이 있는데 고랑이를 보고 이 고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채소밭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는 뭘까? 이렇게 고랑이에 심겨진 이게 돋아진 부분. 그래서 김수영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돈이 없을 때 해방기 때 뭘 했냐면 극장 간판 기억하세요? 옛날에 극장 간판 그렸잖아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아까 놀이터 그림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고 또 화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화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에 보면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박구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제목하면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제가 읽겠습니다. 강바람은 소리도 곱다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고 또 기운을 주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크게 좀 해주세요. 채소박가에서 이제 마포구 구수동이 예전에 언덕이었고 지금은 건물이 많지만 예전에 한강이 이렇게 내려 보였어요. 가까워요. 강바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강바람은 소리도 곱다. 옛날에 김수영 집에 달리아를 갖다 사모님이 달리아를 피웠대요. 달리아 아시죠? 우리 결혼식 하면 부케나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꽃이 펴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세잖아요. 쓰러지지 않게. 비싼 꽃이었죠, 옛날에.
1950년대. 그러니까 달리아가 쓰러지지 않게 꼭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근데 달리아 같은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죠. 우리 쓰러지지 않게, 달리아 같은 우리가 존재가 쓰러지지 않게 읽겠습니다.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그 다음에 무성하는 채소 바가에서,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오고 갈 때마다 힘을 얻는 거죠. 아까 상추처럼 돌아오는 채소 바가에서 바람이 너를 마시기 전에. 이때 이제 김소영이 말했던 바람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풀에도 바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풀을 이렇게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은 적이다. 풀이라는 시는 뭐 민중과 바람이 싸운 거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걸 60년대, 70년대 초에 그 김현승 시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람과 노는 거예요. 적과 놀고 이러면서도 풀이 자라고 이런 세계지 적하고 싸우자 뭐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도 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적이 있고 그 김소영의 풀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히 이항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노래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노래들을 윤동주나 기영도나 여러 제가 좋아하는 시를 노래로 만들어요. 저를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냥 녹음실에서 혼자서 다 노래 뭐 베이스 넣고 이거는 8부 화상으로 넣었어요. 제가 막 인디언처럼 소리도 넣고 해가지고 제가 혼자 여러 명이 합창한 게 아니라 제가 혼자 부른 겁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닭소리가 나와요. 양계장을 했기 때문에 닭소리를 넣었습니다. 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강바람은 소리도 고우다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무성하는 채소 바가에서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돌아오는 채소 바가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그래서 이제 이 책 보면은 메멘토 모리라고 맨 앞이 소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소설처럼 썼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주실지 모르지만 이제 소설가 김도원 선생이 이걸 많이 검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마지막 날을 쓴 거예요. 마지막 날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김수영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김수영이 그날 죽었을 때 마지막 품에 갖고 있던 원고료가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번역한 원고료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사모님이 왜 이런 책을 번역해? 그리고 이거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네. 근데 또 김수영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달력에다 쓰고 그랬대요. 사인펜으로. 이 사람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사모님이 그려주신 겁니다. 예, 김연경이라고 써 있죠. 너무 고맙죠, 사모님께서.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문학의 공간을 알고 이해하면은 확 뚫려요. 여러분들 이제 카프카 소설, 소송이나 뭐 이런 걸 읽을 때 프라하에 한번 갔다 오면 확 뚫려요. 이게, 이거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막 미로처럼 된 게 이게 프라하 도시 자체가 미로구나. 그래서 소송이라는 소설이 그냥 막 미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막 길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도대체 아주 미로처럼 된 도시죠. 김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김수영의 집이 여기 있는데 그 이제 여름에 이제 연탄을 잔뜩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55년 6월로 나오는데 54년 6월이 아닌가? 하여튼 그때 이사를 가가지고 그 전에는 성북동에서 살았어요. 성북동에서 살았는데 그때 얼마나 어떤 백아무개 씨 이름을 요즘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안 썼는데 백아무개 씨 집 성북동이 이렇게 산이 깊잖아요. 지금 부잣집들이 많지만 지금도 뭐 어려운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 이제 작은 폭포가 있었대요. 그 폭포를 보고 폭포라는 시를 썼다고 그래요. 사모님은 폭포라는 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별장이라서 폭포가 있는데 그 소리도 좋았는데 그 별장지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놨어. 종일 귀가 멀어가지고 시끄러워서 글을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김수영은 소리를 그렇게 싫어해요. 시끄러운 소리를 소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소음이 없는 시골로 가자 해서 이제 마포구로 갔는데 여기도 급격히 도시가 되는 거죠. 여기 샀는데 맨 처음에는 닭을 7마리를 가지고 키웠는데 이 닭이 막 점점 자라나서 숫자가 많아지고 500마리, 1000마리 돼가지고 그래서 막 닭을 주고 달걀을 막 김수영이 막 이웃 작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넉넉해지니까 머슴 같은 사람도 일 도와주는 사람들도 구하고 뭐 이러면서 살죠. 그래서 여기가 이 밭을 한 1000여 평이 된대요.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한 거죠.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종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 버스가 이렇게 가서 종로에서 정릉리 정점에 있는데 이제 이날 김수영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하고 술을 먹고 그러다가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막 이제 돈 있는 척을 했나 봐요. 김수영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외제차를 몰고 오고 폭스바겐이었나? 그래가지고 뭐 외제차를 몰고 오고 이러면서 술값도 내가 낼게. 그랬더니 김수영이 막 화가 났었대요. 화를 내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약간 술을 취한 상태인데 여기로 가다가 여기서 막차들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차하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차가 길이 좁아요. 지금은 4차선인데 그 당시에는 2차선이었대요. 근데 이
흙길이었고, 우리 우이동 이런 데면 흙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오면서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툭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펑 막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빡 하고 소리가 들려서 여기 이제 떡집 아저씨가 급히 나왔대요. 김수영 씨가 있는데 여기 이제 김수영 집에서 여기 언덕에 파출소가 있거든요. 여기 차가 있다가 삐뽀삐뽀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이 죽었구나 해서 실어서 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여기 있는데 떡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댕내 아저씨 같다고, 그 선생님 같다고, 그 씻는 선생님 같다고 쓰러졌는데 피가 범벅이 되고 머리가 깨져서 실어 갔다고.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김수영이 이렇게 이제 이 집 구조를 조금만 더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1968년 6월 15일인 거죠.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영풍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네. 여기요. 요 길이죠, 요 길. 그죠? 요 길이고, 아파트 입구이고, 여기가 이제 한강이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앉아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김수영 집 위에 바로 그런 크기로 아파트가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가서 지금 이렇게 아파트 자리가 됐고, 영풍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김수영 집 들어가는 입구인데, 우연찮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어로 모넨튜어, 그 연립주택 그 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여기 서 있는 곳 있죠. 이 서 있는 곳이 지금 여기란 말씀이죠. 여기 그죠? 여기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언덕 산이라고 쓰셨는데 언덕이 있고, 그래서 여기 집에 이걸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문학관 다녀오신 거죠? 김수영 문학관. 수요일에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아까 6인용 책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8인용이에요, 사실은. 2층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셨는데, 집이 이제 여기까지 있었는데 돈을 버니까 자꾸 붙여서 집을 이은 거예요. 그 다이닝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목욕탕도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버리고 간 욕조 막 이런 거 실어와가지고, 또 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가 집 부신 거 벽돌 막 멋있는 벽돌들 실어와가지고 외장에 붙이고 해서 점점 멋있는 집이 되어가는 거죠. 그 마포구에. 근데 여기가 김수영 방이었어요. 이거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사모님이 쓰셨잖아요. 8인조 식탁이라고. 그죠? 8인조. 그래서 김수영 문학관에 가면은 이렇게 선생님 다녀오셨죠, 거기에? 예. 그래서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이쪽에 팔걸이가 달린 큰 의자가 있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진짜 김수영하고 사모님이 그걸 사용하고 그 6개는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김수영 문학관에 없고 지금 아파트에 있어요. 사모님이 평생 그걸 간직하고 싶다고. 그거는 문학관에 안 돌린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김수영 씨의 한 98% 거의 대부분인 사모님이 쓰셨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김수영 시인은 자기 시를 자기가 쓰고 꼭 사모님이 가필하게 시켰대요. 그래서 김수영 사모님 모든 시가 2편씩 돼 있어요. 한 편은 출판사에 보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복사 기계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파일로 보관하시는 게 없고, 그러니까 시를 보내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쓴 걸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김수영 씨는 대부분이 사모님이 쓴 거예요. 김수영 글씨는 조금 쓰러져 있고 사모님 글씨는 딱 써 있어요.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든데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피아노가 있고, 그래서 피아노라는 시가 있어요. 저 피아노가 정말 듣기 힘들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옆에 시 쓰는 방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요란하고 저기 현대문명은 시끄럽다. 그게 싫다. 막 이렇게 쓴 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이 이제 귀찮은 거죠. 게을러지고 나는 점점 그 다음에 여기 병풍이 있었거든요. 여기 병풍이란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병풍은 삶과 죽음을 구획해 주는 것이다. 늘 기억하세요. 예전에 지금은 영안실이 있었지만 옛날엔 병풍 뒤에 시신이 누워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리얼했죠. 저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셔서 하얀 이불이, 할아버지 왜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지? 그 다음날도 누워있는데, 그 다음부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서 냄새가 나지? 근데 막 그 기억이 나요. 정말 리얼한 세계였죠. 그래서 병풍은 삶과 죽음을 나눠주는 얼굴이다. 그래서 이제 병풍에 대한 시가 나오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일락, 아까 했죠? 노래 불렀죠? 뭐였죠? 그 아까 꽃이? 달리아.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그 꽃들을 심었던 데가 여기. 그리고 이제 저기 양계사, 계사라고 해야지 양계장이 쭉 있는 거고. 그 외가 전부, 그 채소밭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김수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 자리에, 요즘,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김수영 집이죠. 아까 그 아파트. 여기 바로 앞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신수중학교 버스 스테이션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뒤로 이제 막 노래방, 지금 뭐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 떡집 아저씨가 가르쳐 줬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지금. 예, 여기 전봇대 있는데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판이라도 세워야 돼. 돌아가신 건 사실 현판 안 세우잖아요. 그래서 뭐 현판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정말 까칠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례식에 신동엽도 그렇고 뭐 좌나 우가 할 것 없이 정말 문학 하나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때 지금 많이 또 여러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고은 선생님이 여기서 그때 스님이셨대요. 독경을 해줬는데 그게 이렇게 고마웠다고. 독경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뭘 하셨을까? 저는 이제 법화경 굉장히 좋아해요. 법화경을 자주 읽기도 하고 법화경을 좋게 보는데 법화경이 참 편안하죠. 위로를 주는 구절이고, 그죠? 굉장히 죽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죠.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정확해서 이 표현이 한반도 위에 긴 두 다리를 버티고 우뚝 서서 외로이 주문을 외우고 있던 천재 시인 김수영. 그의 육성이 완성하게 울려 퍼지던 1950년대부터 68년 6월까지 근 20년간 아시아 한반도는 오직 그의 목소리에 의해 쓸쓸함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수영은 죽지 않았다. 위대한 민족 시인의 영광이 그의 무덤 위에 빛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민족의 알맹이들이 알고 있었다. 이게 너무너무 그저 표현이 생생하죠. 그의 긴 두 다리를 버티고 김수영이 키가 컸대요. 윤동주 키도 18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cm. 윤동주도 키가 컸죠. 서서 찍은 사진 보면 굉장히 크죠. 180이면 거인이죠, 그 당시에. 근데 김수영도 키가 컸다고 그래요. 지금 살아계신 김수영 형제분도 키가 크세요. 그 동생분들도 키가 크고. 외로이 주문을 외우고 있던 천재 시인 김수영. 그의 육성이 왕성하게 울려 퍼지던 50년대부터 68년, 근 20년간 아시아의 한반도는 오직 그의 목소리에 의해 쓸쓸함을 면할 수 있었다. 이게 과장인 것 같죠? 정말 우리나라 문학사, 문화사를 공부해 보면요, 김수영이 없었다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김소월이 없었다면, 윤동주가 없었다면, 신동엽이 없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들이 얼마나 좋은 나라들이 됐을까? 왜 이렇게 귀한 분들은 일찍 가실까? 그러나 김수영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죽지 않는 거죠. 계속 그의 시를 갖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에 에린네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R-I-N-N-E-R-U-N-G, 에린네룽. 회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감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회감, 에린네룽. 뭐 반복해서 몸으로 기억하기. 이거 뭐 쉽게 표현이 안 돼요. 에린네룽, 에린넨. 예.
한국말로 그냥 기억하다라고 하는데 회감하다 이렇게 가까워요. 김수영은 죽지 않았다. 위대한 민족 시인의 영광이 그의 무덤 위에 빛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기 등에 민족의 알맹이들이 알고 있다. 알맹이란 단어 왜 썼을까요? 알맹이. 잘 생각해 보세요. 김수영하고 신동엽한테 중요했던 사상가가 있어요. 겹치는 사상가. 누가 있죠? CR 얘기한 사람. 누구죠? CR의 소리. 함석헌. 함석헌이 62년도, 63년도 연설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야, 쩌렁쩌렁하고 정말로 그 부패한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정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석헌 선생님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CR이라는 게 아까 제가 1강에서 얘기했던 다중이죠. 한 명 한 명의 CR. 한 명 한 명이 깨우친 사람이 CR이죠. 제 김은교 유튜브에 보면 제가 그 함석헌 기념관에서 강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김은교 함석헌 치시면 나옵니다. 한 명 한 명의 CR이 아까 네그리가 얘기했던 멀티튜드, 라틴어로 물티튜도, 이 사람들이죠. 자, 김수영은요, 태어난 걸 보면 1921년 11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몇 주년이죠? 102년? 탄생한 지 102주년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종로구에 YMCA 있죠, 선생님? 종로구에 YMCA 아시죠? 지금도 있죠? 지금은 이제 뭐 하얀 거 붙여놨는데 원래 골조가 이거였어요. 그때 있었어요. 김수영이 태어났을 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은 최첨단의 그 당시에 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육조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심가예요, 여러분. 최고의 조선시대 육조거리가. 종로거리가 종묘 이렇게 쭉 가서. 임금이 광화문 내려와서 육조로 가서 종묘에 쭉 조상들 제사 지내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거리는 그야말로 모든 시장, 우리로 말하면 백화점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새로운 중심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혼마찌라고 그러는 거죠. 본정, 혼마찌. 그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건물 나눠진 거. 중앙우체국하고 신세계백화점 그 사이길로 해서 태거리까지, 진고개까지. 거기가 혼마찌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종로거리를. 그러니까 여기가, 종로가 정말 우리나라의 중심가죠. 그래서 중구라는 단어는 혼마찌라는 단어를 그대로 표현한 중앙에 있는 구역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일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구. 선생님 중구에 사시는 거. 중구에서 태어나셨죠. 그 혼마찌가 본정이잖아요. 나무 목자에다가 일본 그 중국 사람들이 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 나무 목자에다가 거기다 중요한 걸 이렇게 막대기를 굽거든요. 그래서 뿌리 근자가 됐잖아요. 뿌리, 으뜸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본 논문은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저는 못 쓰게 해요. 이 글은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누구 있죠? 본인은 누구예요? 전두환. 기억나세요? 우린 80년대 지겹게 들었잖아요. 9시 땡 치면 땡. 본인은 한편. 그게 그냥 이어져 있잖아요. 땡. 본인은 한편. 땡 하면 본인은 전두환 대통령은 그리고 한편 이제 사모님이나 이순자 여사는 뭐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청계천 그 바로 뒤에 청계천은요 전태일 시대 그때까지 60년대까지 아주 지저분한 또랑이었거든요. 김수영은 앞부분에 종로의가의 조선의 전통적인 그래서 거대한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대한 뿌리. 그 종로의 그 위대한 조선의 전통과 그리고 그 미국과 일본의 그 수많은 문화가 종로에 들어오잖아요. YMCA나. 그것도 있지만 내가 진짜 거대한 뿌리로 보는 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청량리, 청계천? 예, 거기에 흐르는 지저분하고 그냥 막사발 그냥 이런 것들이 한국에 거대한 뿌리가 있다.
그게말로 한국을 살리는 거대한 뿔이다. 그러니까 김수영은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이 종로가 이 종로의 모습이 이건 종로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김수영이 어디냐면 파고다 어학원 아세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근처에서. 그래서 거기에 김수영 생가터라는 그 비석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파고다 어학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 맞은편에. 그러니까 거기서 앞으로 가면 6조 전에 화려한 시장가가 있고 미국인들이 원조로 만든 YMCA 건물이 있고 막 일본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뒷골목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그 청계천이 흐르는 거 판자촌들이. 그걸 동시에 보고 자란 거죠. 김수영은 1921년에 부잣집에서 자라났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김수영 집에 어느 정도였냐면 소작인들이 쌀을 마차에 싣고 오면 그 파고다 공원부터 동대문까지 이렇게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대요. 그렇게 김수영이. 근데 그 아버지가 돈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형이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갔대요. 그 땅이 막 춘천, 개성, 막 이 경기도 주변에 다 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형이 가져가고 김수영 네 집은 점점 몰락한 가난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수영이 이제 재적 등본이 있습니다. 박수영 교수가 찾아낸 것인데 파고다 어학원이 옛날에 김수영이 오스카 전당포라고 전당포 건물이 있었대요. 지금 파고다 공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죠. 그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동대문 앞으로 이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떨어지면 약간 변두리로 가듯이 그 다음에 또 경기도로 이사 가고 자꾸 변두리로 돈이 떨어지면 그러잖아요. 또 일부러 이제 변두리로 가기도 하고 변두리가 좋아서 저는 변두리가 좋아서 산이 좋아서 산이 있는 곳에서 삽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서 제가 사는데요. 뭐 창문 열면 그냥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게 제가 글 쓸 수 있는 힘이에요. 글 쓰다 지치면 숲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김수영은 정말로 돈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변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대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내려서 동대문에서 찍으면 여기 동대문 토리라고 써 있죠. 동대문 길이라고 밑에 도다이몬 그죠? 케이조 도다이몬 토리라고 경성의 동대문 거리라고 써 있는데 그 동대문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동대문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건물 여기로 들어가면은 김수영이 살던 집이 있어요. 어릴 때 살던 집이. 여기가 동대문이고 여기 두 번째 건물 여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서 김수영이 여기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형제재단 곳이 김수영 집터예요. 여기서 자라고. 그 다음에 맞은편이 참 이 얘기 이제 나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김수영이 공부했던 그 한학을 공부했던 여기서 공자, 노자 이런 거 천자문을 배웠던 곳이에요. 친구의 아버지가 선생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유학도 가고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 김연경 여사랑 같이 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한테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내랑 같이 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게 평생 상처가 되는 거죠. 평생. 자기 어릴 때 친구가 내 아내를 훔쳐간 거죠. 그죠? 근데 그때는 또, 뭐,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유학을 가서, 자, 와세다 대학이 있는데, 와세다 대학 15관이라고. 근데 그 바로 옆에 제 연구실이 있던 데서 한 3분 거리에 김수영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연구실이 있던 곳에서 김수영이 살았구나. 근데 거기서 걸어서 한 3, 4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엔게키 하크부츠관이라고 와세다 대학교 연극박물관이라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셰익스피어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하면 여기 문을 열면 이 마루가 이런 식의 마루가 소리가 울려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확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창문에서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연극을 이제 가을에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셰익스피어 연극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옆에 이제 지금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관이 들어왔죠. 요 옆 건물에. 여기 이제 엄청난. 근데 김수영이 오늘 이렇게 시에 안 들어가고 얘기를 하지만 김수영 씨의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공간이라든지. 또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김수영 씨의 연극적인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프로 극단에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냥 뭐 학예회 같은 데서 연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시를 어떻게 표현되냐면 괄호를 하고 시를 써요. 그 뭐 연기로 말하면 대본을 읽듯이 그렇게 시에 이렇게 괄호를 하고 넣은 거죠. 그래서 연기술이 많았고 그래서 키쿠치 소극장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연출을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디오니소스 포도잖아요, 와인. 예술에서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예술에서 영혼의 자유를 구가하는 그러한 극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가 있고, 디오니소스 포도죠. 그래서 이런 극단에서 연출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일본 유학을 갔다가 김연경 여사가 이제 1943년 3월 15일을 회고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거짓골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진명여고 졸업반이었대요. 진명여고. 가족들이 있는 만주로 가려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 가까운 식당으로 들어가 무덴프라 한 그릇을 시켜줬지요. 그리고 비상금 5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줬어요. 한참 뒤에 물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 지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온 거에 이제 여러 얘기가 있지만 군대 안 가려고 전쟁통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군대 안 가려고 왔다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먼저 가 있었고요. 이건 제가 김수영 연극할 때 김수영 연극을 했는데 참 좋았던 연극이에요. 그래서 연극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김수영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가운데 계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지금 95, 6세? 95세? 정정하세요.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김은교, 김현경 치시면 제 유튜브에 사모님하고 대화하는 게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사모님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앉으신 분이 김수영 전집을 편집한 이영준 교수예요. 민음사 주간이었죠. 하버드 대학에서 김수영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김수영이 종교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41년 만주에 가서 김수영이 춘수와 함께라는 연극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또 이제 박수영 교수랑 김명인 교수에서 같이 가서 이제 여기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 있는 극장을 없애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막아가지고 지금 안 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갔을 땐 철거하려고 막 휘장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에서 김수영이 정말 연극을 한 거예요. 이 건물이죠. 예, 진짜 연극을 했던 것입니다. 길림시 활극단 여기서 연극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갔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횡막을 쳐놓고 아파트 단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조사해보고 다시 가보고 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안 푸셨더라고요. 여기서 김수영이 연극한 겁니다. 여기서 살면서. 이게 이제 박수영 교수가 찾아낸 사진인데요. 이제 김수명 여사 앨범에 있었던 사진 같습니다. 춘수와 같이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김수영이 있죠. 그죠? 김수영이 나왔는데 1943년, 44년인데 여기 보면 일본 군이 나오잖아요. 길림에서 독립군 연극을 찍을 일은 없겠죠. 친일 연극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연극이나 노래까지도 다 친일이고 그런데 그야말로 교과서도 그렇고 정말 그야말로 전쟁에 나가자 이런 내용들이 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이 내용이 대본의 내용이 원래 이제 독일 극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 독일 극을
일본식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자 이런 군국주의적인 내용으로. 김수영이 아마 이때 다시는 연극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극에서 문학으로 전향이라는 산문이 있어요. 난 다시는 이제 연극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실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박인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심이 되는 시로 김수영의 삶 전반을 차지하는 기운을 주라는 시 기억하시죠? 채소박가에서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 박인환부터 하면서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첫 등단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김수영 시간을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힘드셨죠? 재미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